자, 이제 통계의 마지막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단과 표본 이런 내용이 있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집단이라는 거는 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이라는 거는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내가 전체가 모집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뭐 100명이 산다. 그런데 내가 100명한테 전부 다 이번에 우리 어떤 주차장 확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모두 다 100명을 일일이 내가 다 찾아가서 조사를 했어. 그런 거를 내가 모든 수를 조사했다라고 해서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게 하기엔 너무 좀 번거로우니까 내가 각 층에서 대표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내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뽑힌 일부분, 내가 모집단 전체 100분에서 내가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할 거고, 내가 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10분을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가 몇이 되는 거지? 10이 되는 거고, 내가 20명을 뽑았어.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뽑아내는 거니까 내가 무작위로 뽑겠지. 내가 뭐 일부러 키 큰 사람만, 키 150, 180 이상의 사람만 10명 뽑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100분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예시를 조금 바꿔서 주머니에 구슬이 있다. 구슬이 10개 들어있는데 내가 3개를 뽑고 두 번째 뽑을 때 그 뽑았던 3개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10개인 상태에서 뽑는 거를 내가 복원 추출. 그 다음에 3개를 뽑았어. 그러면 7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뽑기를 진행하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 있는 개념의 이름들이니까 아마 이름에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이제 모평균이라는 애가 있고 표본평균이라는 애가 있는데, 모평균은 뭐겠어? 모든 전체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표본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뽑은 애들, 뽑은 표본에서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겠네. 그래서 전체의 평균, 전체의 분산, 전체의 표준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하고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본을 내가 뽑았을 때 표본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는 각각을 x의 바, x바라고 내가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s제곱, 그 다음에 s. 자, 얘는 여러분들이랑 웬만하면 내가 다 왜 그런지 이렇게 모두 다 설명을 하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좀 외워주셔야 돼. 외워주셔야 돼. 근데 문제의 빈도수나 중요도가 굉장히 좀 낮아. 일단은 왜 낮은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표본 평균에 봐봐.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이게 한국어가 지금부터 잠깐 어려워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편차가 있고, 뒤에서는 뭐가 나오냐?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편차가 나와. 얘는 있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3개 쓴 거랑 여기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랑 다른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쓴 거는 표본 평균이라는 거 자체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는 거 자체의 분산, 표본 평균이라는 거 자체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건데, 얘는 그대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그대로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내가 표본 평균을 먼저 구했어. 그걸 구한 거 자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대로 표본의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편차를 따로 구했다란 얘기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x1, x2, n까지의 표본을 내가 크기가 n개인 표본을 이렇게 내가 뽑았어. 그럼 얘의 평균은 x바라고 쓸 수 있고, 당연히 내가 n개를 뽑았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원래 내가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할 때 그냥 n으로 나눴어야 되잖아. 근데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오차가 너무 커져. 이것 때문에 외우자고 한 거야. 오차가 너무 커서 n으로 나누게 되면 오차가 너무 커서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n-1로 나눠봤더니 내가 뽑은 거보다 하나 작은 수로 나눠봤더니 보정이 됐다라는 거지. 수학자들이 확인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를 n-1로 나눠주셔야 돼. 괜찮지? 자, 여기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 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한 개씩 적힌 4개의 공이 있대. 4개의 공에서 한 개를 내가 이미 추출했을 때 공에 적힌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대. 4개의 공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표본이 여기에서 내가 3개를 뽑을 거니까 1, 1, 4라고 뽑을 수도 있고 혹은 2, 2, 2라고 뽑을 수도 있고 3, 3, 3이라고 뽑을 수도 있고 뭐 1, 1, 4 이런 거 이렇게 내가 마구잡이로 3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3개를 뽑았다는 얘기는 내 표본 평균은 내가 뽑았던 애들의 3개를 뽑았을 때 각각의 값들의 평균은 내가 뽑은 것들 다 더하고 3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분산은 내가 몇 개로 나눴어? 3개를 뽑았는데 3개에서 하나를 빼준 2개로 나누어서 내가 분산을 구할 거란 얘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내가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서 구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봐봐. 표본에 따라서 그 값이 항상 어때? 달라질 수 있겠지. 괜찮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 요거 같이 볼게.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어. 방금 그냥 표본 평균은 내가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 그랬어. 예를 들면 1, 2, 4라고 뽑는 경우도 있고 뭐 2, 3, 4라고 뽑는 경우도 있고 1, 2, 3이라고 뽑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요 뽑은 애들 있지? 뽑은 애들을 내가 표본 평균을 냈어. 그럼 3분의 얘 구해볼까? 3분의 6이고 얘는 3분의 9고 얘는 3분의 또 6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구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녀석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 자체의 평균, 표본 평균 자체의 분산, 표본 평균 자체의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훨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야.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얘는 모평균과 똑같아. 모평균과 똑같아.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내가 나누어준 크기가 n인 표본, 내가 몇 개를 크기가 얼마짜리인 평균이 표본이냐에 따라서 나눠주시면은 분산을 원래 있던 모분산을 크기가 n인 걸로 뽑았으면 n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표준 편차는 여기 전체에다가 내가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n분의 알파 여기 시그마 알파가 아니라 시그마 이렇게만 남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 이제 문제로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 표본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자 봐.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그냥 표본 평균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인지를 확인 잘 하셔야 돼. 자, 모집단이 다음과 같대. 그럼 모집단에서 내가 평균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했던 거 맞니? 다 곱해주시면은 25라는 값이 나왔어. 그리고 분산은 내가 어떻게 구하지? 제평평제였지?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이게 분산이었어. 근데 얘는 무슨 분산이야? 그렇지, 모분산이야. 모분산. 자,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하시면 제곱의 평균 구하는 형태가 여기 있네. 요거에서 평균이 아까 25였으니까 25의 제곱 빼주면 125. 그러면 내가 지금 크기가 얼마짜리로 뽑아?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2의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모평균이랑 똑같다 그랬어. 얼마? 25. 그 다음에 얘는 내가 크기가 5짜리인 애로 나눌 거니까 5분의 분산 얼마였어? 125. 그래서 얘는 약분해 주시면은 분산이 얼마 나와야 돼? 25가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거 중요해. 푸실 줄 아셔야 돼.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하시고.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포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모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정규 분포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근데 표본 평균 x에 대해서 x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 n에다가 평균은 똑같지? 그 다음에 분산은 뭐였지? 그렇지. 내가 크기가 n개인 걸로 나눴으면 n개인 걸 뽑았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모집단이 이게 포인트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나 좀 외워주셔야 돼. n이 30 정도 이상일 때, 요것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여기는 어떤 심화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파트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공식을 정확히 알고 응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0% 다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익숙해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일단 볼게. 어느 핸드크림의 무게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핸드크림의 무게를 내가 x라고 놓을게. 그럼 x라는 애는 정규 분포 50, 그다음 평균이 50이었고 표준 편차가 16이니까 16의 제곱. 요걸 따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몇 개를 뽑는데 64개를 뽑는데, 그럼 표본 평균 x 바라는 애는 평균은 똑같을 거고 분산은 내가 64개로 나눌 거니까 64분의 16의 제곱일 거야. 그럼 얘는 요거는 8의 제곱분의 16의 제곱이니까 8분의 16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n의 50,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 무게의 이 표본 얘가 48 이상 54 이하일 때래. 그럼 48 이상 x 바라는 애가 54 이하일 때의 확률을 나한테 구하래. 그럼 이거 뭐 해야 되지? 지금 이 표가 주어졌다. 뭐 해야 돼? 그렇지, 표준화 해야겠지. 그럼 p에서 48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얘를 2로 나누어 줄 거고, 그 다음 여긴 z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54에서 50으로 나누고 내가 2로 이렇게 나눠 줄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상 z가 2 이하까지 여기를 나한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겠네. 그치? 그러면 이 값이랑 요 값이랑 내가 더해주면은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됐을까? 정말 중요하니까 하실 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한번 볼게.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들어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뭐를 갖고 있냐면 표본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어. 표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원래 전체를 내가 추측을 해보자는 거지. 원래 표본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전체를 추측해보자는 내용이니까 추정이라고 한번 볼게. 요거를 그러니까 모평균에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정해내는 게 아니라 표본을 통해 가지고 모집단 전체를 추정해내는 거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해당 공식을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찾고 싶은 게 모평균이야. 모평균. 그 다음에 얘는 나한테 주어진, 사실 말이 안 돼. 모평균이랑 이 x라는 애랑 이 x 바라는 애랑 똑같은 거였잖아. 그런데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통해 가지고 얘를 추적한다는 얘긴데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론상 맞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춘 거라는 거야.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 그게 훨씬 빠르실 것 같아. 자, 수험생의 수리 영역 나형에 응시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n이 m,15의 제곱이래. 이걸 따른다라고 한 거네. 근데 2,5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65점이었을 때 모평균에 대해서 나한테 구하래. 그러면 얘가 되게 웃긴 게 이 2,500명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면 얘는 n에다가 절대 이 x 바라는 애가 m이 얼마나 65가 나왔다는 거고 모평균이 m이라는 거니까 65점 대신에 원래 m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이 모집단에 대한 m을 내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내가 알려줬으니까 너가 얘를 통해 가지고 얘를 추적해봐. 원래 우린 같다라고 배웠었는데 반대로 그래도 추적할 때 이 m을 한번 찾아봐.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아.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라는 거야. 한번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볼게. 밑에 보면서. 자, 내가 모집단이라는 애를 찾아낼 거다. 모집단이라는 거에서 볼게. 원래 모평균이 있었어. 여기에서 표본의 표준 편차 빼시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나눈 게 얼마 나왔었지?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 나왔었지? 요게 얼마였지? 그렇지, Z였어. 그치? 그런데 99%, 95%에 대한 내용은 얘가 볼게. 그러면은
Z가 나한테 뭘 구하라고 했는지, Z가 신뢰도가 95%라는 얘기는 Z가 1.96부터 마이너스 1.96이면 돼. 그러면 이 Z 대신에 내가 이 값을 넣어볼게. M-65의 표준 편차, 이게 1.96, 이게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내가 M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정리를 다 해주면 더하기 1.96,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곱하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6, 여기 65는 당연히 더해줘야겠고 65 마이너스 1.96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아직 내가 표준 편차를 안 채웠지. 몇 명이었다 그랬어? 2,500명을 내가 뽑는다 그랬잖아. 근데 15의 제곱을 그러면 2,500으로 내가 나누어 준 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50의 제곱분의 15의 제곱이니까 10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값에다가 10분의 3을 내가 다 넣어줄 거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10분의 3 이렇게 다 넣어줄 거라는 거지. 왜? 요게 50분의 3이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 정도 된다. 무조건 있다가 아니라 95% 정도 이 구간 안에서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자,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 왜? 역으로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데 공식만 정확히 외우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 혹시 이해가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좀 질문을 해줘. 여기 볼게. 99%래. 그러면 99%는 일반화, 표준화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58,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58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Z를 내가 또 이런 형태로 바꿔주겠지. 그럼 M은 65 더하기 2.58에 아까 표준 편차 내가 얼마로 구해놨지? 여기에 내가 구해놓은 거 10분의 3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65 마이너스 2.58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해당 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실내 구간이라는 길이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간단해. 볼게. 내가 모집단 아까 공식 하나 봤으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공식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진행을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공식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 얘는 x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그러니까 절대 요거 콤마 루트 n의 이 녀석의 제곱에 얘가 미안해. 여기가 얘가 지금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구해낸 거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질 때 크기가 n인 거 n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가 모평균을 추정을 한 거니까 해당 식이 이해가 되겠지. 95%인 구간. 그러면 마이너스 x바 더하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해당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서 구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해당하는 범위 구간의 길이를 나한테 물어보면은 5에서 3 뺄 거 아니니? 그러니까 큰 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이 값에 몇 배 해주면 나와? 2배 해주면 각 신뢰도 퍼센트에서 신뢰 구간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그럼 문제로 한번 같이 볼까?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이래. 그럼 얘 어떻게 생긴 거야? m, 15의 제곱이라고 생긴 거고 내가 몇 퍼센트로 추정한대? 95%로 추정한대. 95% 추정.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모평균이라는 애는 95%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저 x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표본 평균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5가 해당 범위가 될 거야. 그러면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몇 배 해주면 돼? 큰 전체에서 이거 빼주면 남는 게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15. 요게 이제 길이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몇 이하가 돼야 된대? 2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
그 다음에 1.96 곱하기 15 얘가 루트 n 이상. 그런데 여기 계산은 원래 조금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거 보실 때는 요거를 그냥 2다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해당 값 계산해 주시면은 식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29.4가 나온대. 그러면 제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n이고 29.4 이상이 제곱의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이 864.34 얼마가 나와야 36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정답은 865. 왜? 지금 표본의 크기니까. 표본의 크기는 소수점이나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정수 단위로 딱딱 끊어질 거니까 정수 단위로 반올림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올림 해주셔야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통계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조금 빠르게 설명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이나 확인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고생 많으셨고 질문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따로 더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